네, 안녕하세요. 엔잡러 배터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함께 나와준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쇼핑몰 일하고 있는 최재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가장 인기 동영상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쿠팡에 입점하는 방법 최대한 자세하게 총정리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답변해 주시고요. 좀 패스하고 싶다 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패스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JYTV님 누구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고정 좀 박아주시지 그러셨어요. 넘어가고요. 물건 등록하는 걸 먼저 봤는데 월 매출 1억 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상세히 이것도 제 칭찬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질문 주신 분들 댓글을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박경선님이 스마트 스토어 가격이랑 쿠팡에 올릴 때 가격이랑 대략 어떻게 다르게 하시나요? 저거는 수수료를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수수료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따른 가격 책정을 하신 이후에 거기에 맞게 판매가를 정하셔야지, 각 사이트마다 책정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체계에 따라서 판매가는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는 몇 프로고 쿠팡은 몇 프로예요? 수수료가? 카테고리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데 네, 보통 스마트 스토어가 쿠팡보다는 확실히 저렴해요. 수수료가. 대충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하죠? 스마트 스토어는 맥시멈 수수료가 6, 7% 정도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쿠팡 같은 경우는 10%에서 13%. 그래서 보통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13%가 기본 수수료 정도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쿠팡은 그 정도 기준으로 판매가를 정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6, 7%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네, 사이트로 기준을 잡으시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모든 판매 가격은 사이트 수수료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다음 질문. 민스맘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 영상을 며칠간 훑어보다가 제일 믿음이 가서 댓글 문의드려요.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해서 완전 새싹 수준인데요. 쿠팡 위탁 판매로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둘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둘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자가도 전세도 월세도 아닌 관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남긴 것 같은데, 관사에 살고 계신데 전업주부라 겸업 걸린 건 없는데 관사로 사업자 주소 옮길 수 있나요? 저도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게 기준이 사업자 등록증상에 들어가는 주소지는 법적으로 개인 사유지여야지만 사업자로 넣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관공서나 이런 게 사업자 등록으로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사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그 관사 주인,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을 통해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월세를 얼마 내고 사용한다면 그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 계약서만 있으면은 사업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 부모 건물인데 자식이 들어가는 경우에 월세 안 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면은 사업자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하고 작성할 수만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발급하는데 문제는 없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관사 자체가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진 않지 않을까.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겠죠. 그치. 그 민스만님 한번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세무서에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사업자 발급이 가능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전에도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던 건데 각 지역마다 그 소사무실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소지만도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5만 원 정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뭐 비싸야 10만 원? 그 정도 할 텐데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면 주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없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 넣을 수 있는 주소지만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만약에 관사라서 애매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주소지를 하나 임대 받으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로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그거 거예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민스맘님. 자, 다음 질문. 자, 서영준님 질문이에요. 혹시 제가 만든 작품도 판매 가능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입도 아니고 위탁 판매도 아닌데 좀 많이 힘들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을 주시고
완전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작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성품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쪽보다는 작품들이 활발하게 좀 판매되는 사이트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작품들도 뭐 이런 뭐 미술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플랫폼들이 근데 분명히 있을 거란 이분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작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술품보다는 약간 뭐 가죽이라던가 가죽 이렇게 키 홀더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뭐 걸 작품이라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제품도 게 아니고 아닐까. 작품이라고. 만드는 거니까 작품이라고 오케이, 표현할 오케이. 수도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말한 핸드메이드 이런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질문으로 보여요. 그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로 글을 남기신 거라면 알아보셔야 할 건 이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판매하시기 전에 뭐 식품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유아용품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은 또 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한 제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군들에 내가 만드는 제품이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셔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확인 안 하시고 판매를 하시다가 인증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에 저촉이 되면 들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 혹시라도 서영준님 만약에 작품이 뭔지 몰라서 저희가 좀 뜬구름 잡듯이 답변을 그쵸. 드렸는데 정확하게 작품이 뭔지 말씀 주신다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백명준님 세금 관련해서 올려주세요.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도 내야 된다는데요?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저거를 어디서 들으셨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도 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업자가 있잖아요. 저는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국민연금은 내라고 연락 오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 자유인 거죠. 내고 안 내고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제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노란우산공제라던가 IRP 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금 관련된 개인 연금을 하시죠. 네. 나중에 사업자가 다 뭐 폐업을 했거나 망했을 때 퇴직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시고 국민연금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다. 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자꾸 연락 오거든요. 의무가입이라면서 4대 보험 연락이 와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안 받아봤어요. 난 전화 받은 적 없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음식점 관련된 일 쪽을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는 제 연락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대보험은 직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4대 보험 직원 한 명 있으면 가능한데 직원이 없으셔서 지금 안 나는 들어오고. 직원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도치걸님이 남긴 댓글인데 내가 장담하지만 광고 없이 절대 판매 안 일어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사이트가 어디냐에 따라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파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사이트는 이제 쿠팡에 관련된 사이트를 여기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쿠팡에서 광고 없이 절대 판매 안 일어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런 절대라는 말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2019년에 쇼핑몰 처음 시작했을 때 한 품목만 가지고 광고 없이 쿠팡에서 월 1,500씩 했거든요. 진짜요? 네. 제가 쿠팡에서 광고를 시작한 게 2020년 후반 뭐 이때쯤부터 시작을 했고 2019년에는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광고하지 않고도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광고가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광고는 필요하지만 절대는 아니다. 광고가 없어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가능은 하다. 절대는 아니다. 네, 그렇게 절대는 말씀드리고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드럼터님 인증번호가 오질 않는데 왜일까요? 라고 해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댓글을 못 남겨드렸어요. 인증번호가 뭔 인증번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못 남겨.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 은설맘님, 자 사업자 신고하고 팔던 못 팔던 정해져 돈 나가는 건 없죠? 판 만큼만의 세금만 나가는 거죠?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안 팔리면 돈 나갈 일이 없죠. 판 만큼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한 가지가 좀 있어요. 그 국세는 판만큼만 나가는데 그 지방세라고 해서 그 통신판매업 그 신고증을 발급을 하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은 통신판매 신고 필증에 관련된 면허세가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돼요. 그게 아마 한 2만 얼마 될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따로 사업자에서 돈 나가는 건 없다. 맞아요. 면허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면허세는 매출이 있건 없건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은설맘님 질문에 답변까지 해드렸어요. 네, 오늘 이렇게 뭐 많은 댓글은 아니지만 이렇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또 댓글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